본격 취준생 토론데트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준생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준! 나! 자, 오늘 취준진담 함께 하실 분들 정철상 교수, 강민혁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취준진담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용감한 미녀 토론어 최윤선 학생, 네. 그리고 예의 토론어 박광영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거의 상반기 공채 시즌이고 이제 조금씩 끝나가는 상황인데 좀 많이 두려울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고민되고 두려운지 우리 학생들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광현 학생부터 한번.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는 상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쵸? 많이 기업을 씁니다. 많은 곳에 이제 채용을 지원을 하는데 항상 자소서를 써야 돼요.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과연 내가 이 기업에 적합한 인재가 돼서 붙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제가 조언 하나 드려도 됩니까? 네. 자신을 잘 관찰해서 나를 잘 알아야 좋은 자소서가 나옵니다. 맞는 말씀이셨네요. 예, 이번에 아니 DIY 자기소개서라는 우리 코너를 하나 보시면은 좀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취준생들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가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공개하는 기업이 혹시 있나요? 없죠. 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네. 공개하는 기업들은 극히 그쵸.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공개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는 근데 롯데그룹에서 네. 탈락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 평가의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취업 준비생들에게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알려줘서 네. 더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피드백을 한번 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우리 구직자들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주게 되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지 좀 네. 이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과거 인사 담당 업무를 하면서 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거냐라고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각 직무별로 커트라인도 공개해야 되고 평가 기준도 공개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사실은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구직자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분들께 물어볼게요. 공채 시즌의 학생들 주로 어떤 기업을 좀 공략하게 되나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의 학생들은 주로 사기업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네. 공기업도 있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딱딱하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리고 약간 커트라인,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서 사기업을 주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현 학생은요? 네, 뭐 취업 시장이 워낙 얼어 있다 보니까 공기업, 네. 사기업 가릴 취지는 지금 안 되지만 네. 그래도 굳이 꼽자면 공기업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삶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일과 또 가정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유를 또 찾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공기업도 많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기업과 사기업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먼저 공채의 모든 것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33? 33? 전혀 네. 독립운동가인가요? 왜죠? 이게 33.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더 희망적인 관점으로 네. 33살인 친구가 이번에 취업을 했다. 그래서 33살이고 힘내라. 그런 뉴스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뉴스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비관적으로 정말 33살이 되면 사실상 취업 불가. 사실상 취업 불가가 아닐까. 아니면 33이 뭐 나이가 숫자로 친다면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33%. 33%. 네, 3분의 1 정도가 이 정도다. 네,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고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윤선 학생. 네. 33이 뭔가요? 네, 33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상반기에 몇 개 기업에 지원하실 계획이신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답이 무려 32.7개나 됐고요. 작년에 비해 10개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반올림해서 3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정철상 교수님, 입사 지원서만 33개. 네. 취준생들의 취업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네, 분명히 그만큼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정도 각오는 다지고 세 배로 99배가 떨어지더라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우리 정쌤처럼 치열한 정신을 가지고 이 취업 시장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CJ. 네. CJ. CJ예요? 우리가 가고 네. 싶은 기업 그 CJ 그쵸? 말하는 건가요? 가고 싶은 기업이라 그런 건가요? 시즌의 약자인가? 네네. 요건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춰주세요. 네. 영어로 네. 네. 시티즌 저널리즘. 저 하나 하겠습니다. 철업 정철상. 예, 그러게. 아니 뭐예요, 근데 이게? 딱 맞췄어. 제가 하나 네. 지금 막 생각나는데 혹시 요즘 가장 핫 키워드로 우리 사회에 떠오르고 있는 창조? 약자가 아닐까. 창조래. 약자, 그쵸. 누가 봐도 약자의 느낌이에요. CJ라고 하면. 네,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강민호 대표님, 일단 CJ. 이렇게 멘트가 오면 네.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정답은 역시 CJ 그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취업 포털 자코리아와 이제 네. YBM 한국 토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좀 보면 네. 어떤 기업을 목표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당당하게 네. 우리 CJ가 우리 CJ. 아니, 57점 우리 CJ는 CJ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아, 드리는데. CJ 출신이시군요. 네, 강민혁 대표님이 바로 CJ 인사 담당자로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아무래도 CJ가 이제 생활 문화 기업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여기 있는 분들도 가끔씩 뭐 빕스 가서 이제 네.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고 아침에 또래주로 가서 빵도 사 먹으면서 투썸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네. 주말에 뭐 이제 친구들이랑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다음에 뭐 TVN에서 나오는 여러 채널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산업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쪽에서 우리 구직자들이 호감을 좀 느끼고요. 그다음에 CJ 인사팀이 되게 잘해요. 네, 뭐 제가 CJ 인사팀 출신이라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근 15년 전부터 이렇게 좀 젊은이다운 약간 젊은 문화를 좀 지향하면서 아마 우리 구직자들에게 약간 보수적인 걸 탈피하고 좀 젊은이에게 어필하는 그런 문화를 좀 정착을 좀 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좀 CJ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채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쓸고콜. 쓸고콜.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예, 저도. 쓸데없이 사실- 고콜이다. 저도 네. 이거 저도 아는 단어 쓸데없이 고콜이다. 이러면 이제 정철상 교수님 차례에서 나오네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외우시는데요? 아니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분명해. 아, 나이든 저만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조사해서 알게 됐는데 불필요하게 자기 스펙들을 이제 자랑을 하다가 네네네. 전혀 관계없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기소개서라는 한정된 지면 내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네네. 불필요한 스펙을 자랑을 거리로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오히려 자칫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스펙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네.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다다익선이니까 자격증 많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왕이면-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래셋의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한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오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줘라, 감점을 줘라. 왜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의 판단에 있어서 다수의 흐름에 편성하지 않고 창조적 소수의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수가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창의적 판단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내려서 감점을 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기한 사실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 핫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공기업 대 사기업 어디로 갈까요?입니다. 그렇죠. 먼저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일단 사연이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행방불명.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 앞에 나타났는데요. 미안해 봄이야. 말없이 사라져서 나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닌데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어? 취업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어. 미안해.
취업 준비하는데 연락을 왜 끊어? 그러게. 재환아, 너 다른 여자 생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그 실은 봄이야. 근데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이 두 가지를 내가 서류에 1차 합격을 했어. 너한테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동안 연락 안 한 거야.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게 아주 큰 고민이 생겼어. 뭔데? 공기업, 사기업, 공기업, 사기업. 야, 너무 어렵다. 공기업, 사기업. 네, 공기업, 공기업. 사기업.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사기업. 야, 정말 어렵군요, 진짜. 네. 예, 한국전력공사 삼성. 정말 고민되겠어요. 그쵸. 우리 학생들이라면 어느 쪽 택하겠어요, 윤선 학생? 네, 저는 삼성 가겠습니다. 삼성. 일단 삼성이 글로벌 기업인데다가 그쵸. 전자제품으로는 거의 1등 수준이잖아요. 그런 곳을 좀 더 연봉도 좋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광현 네. 학생은요? 저는 한국전력공사를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한전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기를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또 공공 서비스에 기여한다는 그 보람감이 되게 높을 것 같아서 저는 한국전력을 택하겠습니다. 그쵸, 삼성전자, 한국전력이면 누가 더 진짜 닭이 먼저 알이 먼저잖아요. 여기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 기술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 미안해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것 정말 같습니다.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글로벌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은 언제 네.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야, 삼성을 디스했습니다. CJ 나온 사람이 지금 CJ를 나와서 예, 사실 저는- 언제 대기업이 없어질지 모르고 이제 CJ가 그 사람 찾았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망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망한 거예요. 정답이에요, 네, 이거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전력공사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럼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기업팀 1분 발언 해주시죠. 네, 공기업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기업으로 취직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안정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안정성. 취업 준비생들의 공사, 공단 등을 향한 그 취업 선호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가장 큰 건 정년 보장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죠. 공기업 선호도가 구체적으로 높아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게 커진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안정적일 것 같아서 이것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취준생에게 안정성, 좀 오래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느낌, 그 어떤 반드시 해야 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에서는 출근 시간도 불투명하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공기업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관행으로 잡혀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퇴근을 해서 우리 가정도 함께 꾸리고 자기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친구예요. 얼마나 좋은데. 나중에 아, 가정도 좀 반갑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기업팀 의견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사기업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사기업팀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기업팀은 사기업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사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제 등 다양한 이렇게 팀의 변화를 주면서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요. 또한 노력에 따른 보상이 확실합니다. 그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대표 사기업의 평균 초임이 5천만 원대 중반이고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의 평균 초임이 3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더 많이 벌어서 후세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기업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는 만큼 사기업에서 자기 능력을 키워서 또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팀은 사기업에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윤선 양은 연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일단 제가 이해를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연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기업 평균 초임이 5천만 원 초반이고 공기업 평균 초임이 3천만 원 초반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네, 어떻게 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데이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또 이제 우리 윤선이가 눈빛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는 게 보여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네, 아직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지금 상위 10대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위 10개 집단, 10개 기업을 다 추출을 한번 해봤는데 네. 평균 그 연봉 차이가 거의 안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따 본 토론에서 네. 제가 우리 윤선 양을 제대로 설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의 직장 공기업이냐 아니면 도전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기업이냐. 사기업이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두 학생 모두 준비되셨죠? 자, 먼저 박광현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기업이 이제 언뜻 보면은 사기업보다 연봉이 되게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근속연수인데요. 근속연수. 2014년 기준으로 우리 대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평균 근속연수를 추출해봤는데요. 네. 18.5년이라고 합니다. 오. 하지만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대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11.7년에 불과합니다. 11.7년 동안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많이 벌기 힘들고요. 하지만 공기업에 들어가서 충분한 근속 연수를 확보했을 때 조금 연봉이 적더라도 그게 꾸준히 쌓인다면 사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업의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더 큰 수입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쵸.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재미없이 근속연수만 채운다고 자기 발전이 될까요? 또 항상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늘 감사와 언론의 비판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인데요. 뭐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라의 일을 집행하는데 좀 더 혁신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요즘 공기업이 좀 딱딱하다는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이런 느린 진행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고 그럼 발전이 없는 공기업보다는 좀 더 변화가 빠른 사기업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국가 제도가 있는데 이걸 너무 급격하게 변화시키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중하게 공토하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공기업의 업무 처리 속도가 다소 늦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그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만 사실은 공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좀 사기업 강이 더 좋지 않겠냐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에서 뭐 이런 법률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활용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많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은행들을 통제하는 네. 우리 국가정책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업에 있는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한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의 그런 혈세 같은 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우수한 인력들도 공기업에 충분히 많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매너리즘 때문에 그 공기업의 그 우수한 인재분들이 조금 점점 천천히 자신만의 생각이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약간 변화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기업에 들어가면 혁신이 잘 안 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즉슨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말인데 저는 공기업에 충분히 동기부여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요? 공기업이 공익적 서비스, 국가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일을 내가 공익의 서비스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내가 이것을 맡아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그 보람과 자부심이 저는 네.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기업이라는 게 안정성을 이야기했는데 네. 실제로 정책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또 회사 공기업 전체가 이제 지역으로 이동해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네. 가족들하고 이어나가기 사실은 어려운 불안정성이 있고요. 또 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공기업에 오래 있더라도 결국은 정년이라는 게 있는데 세컨드 커리어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공기업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존 능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꾸 공기업 들어가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있을 수 없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철법통 이런 얘기도 그쵸. 공문을 두고 많이 하긴 하는데요. 맞아요. 사실 요새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아까 근속 연수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공기업 시장도 사실은 많이 고용의 불안성이 좀 커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고용의 불안성은 이제 아무래도 공공 서비스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좀 사기업보다 덜할 수밖에 없죠. 그 불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기업이 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서 채용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기업들은 점점 채용의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아래 속해 있는 공기업은 채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채용을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계속해서 뽑고 있는 추세고 또 증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네네네. 사실 또 일과 그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막 한국전력공사와 이제 인터넷진흥원 등이 나주로 이전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과 가정이 과연 양립할 수 나중에 못 있을까? 살 곳입니까?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대전에서 공기업에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네네네. 저한테 연락 와서 하는 말이 네. 주위에 사슴이 뛰어다닌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사람이 없어서. 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네. 서울에서 어떻게 하나 얻어다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얻어다 달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은 공기업에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근무 지역으로만 한정지어서 얘기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공기업은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 발전을 함께 이뤄내야 되는 네. 국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역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수원으로 사업장으로 이전을 좀 했거든요. 네. 물론 수원이라는 거리 자체가 멀게 느껴지지 않겠죠. 수원쯤이야 서울에서 갈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보통 1년에 한 4만 5천 명 정도 대졸공채로 채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약 70% 이상이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이에요. 네. 이공계는 시작부터가 지방이었어요. 네, 시작부터가 이미 지방이었기 네. 때문에 그 지역적 문제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어떠한 장단점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우리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지금 아까 윤선 학생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네. 일단 사기업은 굉장히 근속 연수가 짧습니다. 네. 그리고 퇴근 시간도 늦죠. 네. 뭐 오후 11시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 네. 윤선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가정을 충분히 꾸리려고 할 텐데 네네. 본인의 자식이 어린이집에 밤 11시까지 있어요. 그거 과연 견디실 수 있나요? 근데 일단 돈 많이 벌면은 나중에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윤석 씨 이게 커버리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공기업이라는 게 특성상 네네. 정해진 연봉과 정해진 시간 네네. 외에는 그쵸.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창업자, 여행 박사의 창업자 신창현 그쵸. 대표가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형님처럼 모십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여행 박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떼돈을 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즐기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은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가족이 전부 다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고요. 뭐 성형수술비에서 골프에서부터 직원 사택에서부터 정년이 없고 해고도 없고 출퇴근도 제한이 없습니다. 네네. 채용 면접에 임원인도 팀장이 투표로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장도 직선제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특정한 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분위기가 네.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좀 더 기업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약간 그 선생님의 의견 중에 좀 약간 동감하는 바가 있다면은 인생에 있어서 봤을 때 그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시기가 네네.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30대에서 40대일 것 같은데 네네. 이때 돈이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써야 가장 좋은 삶을 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돈을 제일 많이 쓸 때니까 이때 돈을 많이 받으면 좀 대기업 공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 조금 더 그 뭐랄까 멋진 삶을 영위한다고 할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시기가 그때가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제 생각 이런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유주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나를 잡고 예, 예. 3파전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쪽 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네네네. 같아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네. 취업 예. 준비생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험 포인트를 한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 그쵸, 네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쵸. 오너께서도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실제로도 네네. 저도 직접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 네네네. 사례를 통해서 그분의 사례를 접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네. 그분은 그 마인드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텐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메르스라든지 네. 기타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여행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거기가 망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CEO가 좋은 것을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환 씨가 고민한 것처럼 30대 쓸 돈이 많지만 네. 과연 그 돈이 30대 계속 들어오느냐? 네. 그건 그게 한번 또, 예, 짚어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거는. 재환 씨 그리고 100세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백세생이요. 예. 노사는 기준이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예, 언제든 많이 벌면 좋은 겁니다. 예. 네. 저가 그리고 또 그 사기업 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네네네. 복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니퍼 소프트나 이렇게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 좀 쉬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이제 되게 그 취준생들이 진짜요? 가고 싶어하는 기업 순위에 꼽히기도 했었고요. 오. 그다음에 또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및 해외 MBA 과정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90% 비행기 값도 그래요, 90% 그래요? 할인.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출산이라는 예. 또 중요한 과제를 네. 갖고 있는데 출산하고 올게요 하면은 경력 단절되고요. 진짜요? 다시 재취업해야 됩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애를 늦게까지 가지지 않는 가정도 맞벌이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경단녀를 위한 사기업의 대책도 있는데요. 네, 또 CJ 그룹 같은 경우는 리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턴십. 네, 그래서 다시 네. 경력을 보고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아는 거죠. 자기네들의 죄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저는 리턴십이라는 말에서도 네. 또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리턴을 한다. 기존의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CJ로 리턴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경력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을 하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경력 단절녀들이 있기 때문에 리턴을 하라고 하는 건데 과연 CJ처럼 리턴십을 보장하는 그런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우리 이 학생처럼 사례처럼 실제로 공기업도 채용이 되고 대기업도 채용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그쵸, 그쵸. 근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 특히 공기업 일자리가 아까 3%라고 하지만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치열하게 목매달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패배했을 때 네. 그 쓰라림이라는 게 기간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아, 진짜요? 조금 더 폭넓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의 부분들이 다른데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본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그곳에만 이렇게 몇 년씩 매달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토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그죠? 방송 최초입니다. 엄청 이 정확한 토론과 정확한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 게임처럼 네 정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전 진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취업 준비생들 못지않게 마음이 무겁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무겁다까죠? 아, 예, 네. 정리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한번 당했는데 네. 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취준생들에게 꽁꽁 숨겨왔던 진실! 네. 민선 학생 먼저 질문해 주시죠.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국전력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 가겠습니다. 오, 네? 고통을 피하기 위해 팀을 외면하시나요? 저희 가고 싶다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아파.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네.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아무래도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에 대한 그 네. 뭐랄까 그 여운 그게 네.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일단 사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네. 공기업에 대한 그런 로망이 아직은 좀 남아 있나 봅니다. 아, 사실대로 그렇군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대로 저게 얘기하셨어요. 사실대로 사기업을 지금 지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공기업이 최고다라는 인증을 또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광현 몸으로, 학생이 몸으로. 몸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광현 학생이 질문해볼까요? 저 사기업에 가면은 저녁이 있는 삶이 어려울 텐데요. 이를 견뎌내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오, 견뎌낼 수 있다. 확고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과연?
힘들었어. 어떡해. 그죠? 만들 수 없네요. 네, 그래도 정리 한번 역시. 해주시네. 예. 네. 네, 전액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죠. 이게 봤을 때 우리 교수님은 그게 가능한데 마음속에는 일반 구직자를 대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런 뜻이 그럴 있었네요. 수도. 네네, 맞습니다. 자, 네. 우리. 예. 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아까와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네. 내 아이가 삼성전자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에 붙었다. 그럼 한국전력공사에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이라면. 아이라면. 확실하시네요. 정쌤 의문의 1패. 의문의 1패. 야, 그죠. 내 아이라면.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고도 성장기라고 한다면 네. 사기업에 가서 월등히 성장하면서 기회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 GDP라든지 세계 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황에 가깝고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업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 박경영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자기 삶도 지켜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물론 결혼도 아직 안 했지만 네.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걸 이겨냈습니다. 결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업 대 사기업 어디로 갈까요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저희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신을 발전시켜서 더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분위기와 연봉이 자유로운 사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기업의 복지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공기업만큼 일과 가정이 양립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력에 따른 성과금 제도가 있듯이 보상도 확실하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업에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기업팀 최후 발언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업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공기업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 일과 개인 시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기업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보람, 오로지 공기업에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사기업, 공기업에 대해서 어디가 더 좋으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기업의 유형보다는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가 얼마나 만족이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맞아요. 공기업, 사기업 가리지 말고 우리 지원자가 원하는 그런 업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신입사원 채용 공고 때마다 몇천 명, 또 몇만 명이 모인다는 기사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회사를 찾아보고 그 틈새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